우리는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카톡 단체방이 몇 개는 있어야 하고 주말마다 약속이 잡혀 있어야 하며 생일이면 메시지가 쏟아져야 정상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 나를 던져 놓아야 비로소 안심이 되곤 하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는데도 이상하게 외롭고 연락하는 친구는 산더미처럼 많은데 정작 마음은 늘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도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고 친구 수는 적지만 오히려 누구보다 편안하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 탓일까요? 오늘은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진짜 심리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외로운 것도 힘든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있는 그 상태 자체가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고독 자체가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단순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도파민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들의 도파민 시스템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즉 사람들과의 대화, 웃음, 에너지 교환에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얻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비로소 활기가 돌고 즐거움이 채워지는 구조죠. 하지만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이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즉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뇌가 만족하는 최적의 자극 수준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야 신이 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더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깊은 사고와 자기 성찰,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뇌 안에서는 성찰과 창의성, 정신적 처리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똑똑해지고 가장 나다워집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 시끄럽고 번잡한 환경을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식당이나 붐비는 지하철, 북적이는 거리를 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들에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북적이는 카페나 브레인스토밍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샤워 중이거나 혼자 산책할 때,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조용히 사색할 때 문득 떠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들은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사수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혼자 걷는 산책 시간을 가장 중요한 사고의 시간으로 여겼고,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 주간을 만들어 외부와 완전히 단절한 채 홀로 사색에 빠졌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 역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뼈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완성했다고 말하죠. 그들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창조의 도구였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심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배터리가 채워지지만 반대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퇴근 후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곧 에너지 회복을 돕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안 만나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에너지가 회복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혼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나 잘 갑니다. 굳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지 않아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밀도 높은 휴식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나 취미에 몰입할 때 굳이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혼자 있을 때는 타인의 시선이나 반응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거나 내 리액션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훨씬 깊어집니다. 하루를 차분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복잡했던 내면을 정리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율성과 통제감이 더해집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고 내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감각은 우리 마음에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이 통제감은 일상의 불안을 낮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비교적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내면의 대화가 과도한 자기 비난이나 후회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극 없이도 정서적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주는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소비가 따르는데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소중한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혼자 쉬는 걸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주말에 거창한 약속을 잡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책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며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여행보다 소중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잦은 만남이나 새로운 자극보다 안정적인 일상의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삶의 환경 변화도 큰 영향을 줍니다. 어릴 때는 학교나 학원처럼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관계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는 지역도 달라지고 생활 리듬과 각자가 짊어진 책임사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결과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고 관계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관계를 갈구하며 불안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인간관계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삶과 기질에 더 잘 맞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편한 사람, 내 말이 굳이 장황하게 설명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 가면을 써야 하는 모임이 점점 버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꽤 좋다는 걸,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혹은 소외될까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내 삶에 불필요했던 관계들이 정리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인간관계의 양은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수십 명이어야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단 한두 명의 깊은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타입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그것 또한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더 정상이고 누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행복과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아주 넓게 잡아도 150명이며 실제로 깊은 신뢰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는 약 30명 안팎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그 방식이 나의 기질과 삶의 리듬에 얼마나 잘 맞느냐입니다. 친구가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숫자가 다를 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고 할 일이 많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친구가 적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친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고 친구가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내면이 단단하다면 친구가 많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기꺼이 친구를 많이 만드세요. 둘 다 정말 괜찮은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의 기준, 사회의 편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일 때 행복하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